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쓴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이 관이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이면서 그 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양합니다. 연차가 낮은 한의사들의 실수 중 하나가 환자들의 말을 100% 다 믿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의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의사는 혼란에 빠지기 쉽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필터링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지식이 다방면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진단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을 배우지만 실제 임상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내가 책에서 보았던 질환이 바로 이 질환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그저 병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몸 안에서 무엇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주소증, 현병력, 복약력, 가족력 등 세세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명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환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누군가에게 좋다고 들은 정보나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맹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입니다. 특히 의약품 남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약하는 환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통제와 술을 함께 섭취하면 간 독성이 발생해서 간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복약 지도를 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는 이를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약이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연구와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한약과 간 손상 사이의 상관관계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부 한약재가 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약이 간염 치료나 간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인식은 대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 한약재의 부작용이 잘못 알려졌거나 환자의 체질에 맞지 않게 복용되었거나 양약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한약의 간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한약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약의 전문가로서 한의사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의사 역시 양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황금과 소염제를 함께 복용하면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대황과 항생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이 선다라는 표현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과 치료 방침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서 있으면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명의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의사는 없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치료 기준과 원칙이 점점 명확해지고 이는 결국 한의사로서의 자신감을 키우게 됩니다. 10년 전의 의학과 지금의 의학은 다릅니다. 지금도 매일 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걸렸던 특발성 폐질환은 당시 난치질환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의 모든 대학병원을 찾아갔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고 서울대병원의 호흡기 내과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이메일이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미국 대학병원의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서로 주고받았던 경험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특발성 폐질환은 난치병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쉽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암이나 희귀병 등 난치병 분야에서도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학 지식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의학과 대비해서 한의학이 가진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은 전인의학으로서 한의학의 목표는 인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증상 치료가 아니라 인체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체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나 요소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장기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장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찌 보면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인체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의학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척추 질환의 치료에 있어 수술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비수술적 치료가 더욱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 역시 과거에는 적출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복강경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양제 선택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정 성분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오메가3가 유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최근에는 MSM이나 코엔자임 Q10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선호도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의학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는 또 어떤 흐름이 등장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의학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명의인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루하루 쌓여가는 경험과 배움은 결국 나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것이며 그 경험과 배움이 스스로를 명의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